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장이 휴장에 들어가면서 우리 시장도 관망 모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이끌어줄 모멘텀이 부족해서일까요? 환율이 좀 아래로 떨어지면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2차 전지 질주로 인해서 강보합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슈가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 만큼 전략을 한번 든든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이창환 부장님 그리고 김민기 PB님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떠올랐던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이슈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미중 갈등에 넷제로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미래에 써야 될 ESG 비용을 미리 부채에 반영하라는 공시 기준이죠. 근데 서방 국가들이 이걸 반영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중국이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 한국도 가담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오히려 중국 편에 서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 편에 선다기보다도 우리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트렌드로 갈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 대기업들이 그 아리백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녹색 비용에 대한 그 부채 그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채 충당을 그 충당 부채로 지금 아마 앞으로는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을 비용으로 이제 전가되는 시대는 분명히 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든가 EU보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불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중국이 이제 중국 내에서는 그런 환경 규칙 이런 걸 잘 안 지키고 오염물질 네. 그대로 내보내면서 비용을 또 싸게 제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같은 기업이 만약 그 중국 내 말고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도 이 환경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네.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방이라든가 미국에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미중 간 어떤 패권 경쟁에도 다 연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항하는 그 새로운 무역 동맹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 IPF 같은 경우도 지금 기후 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든지 미국이라든가 EU가 하는 그런 초점들이 대체로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도 중국이 가장 취약점을 건드리는 부분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게 최근에 기후 보면은 엄청 뭐 그 폭염이 막 네. 있고 뭐 그 태풍이라든가 제가 정말 오랜만에 괌을 가려고 했는데 괌에 태풍이 왔었죠. 50년 만 수십만 년 만에 태풍 네. 오는 바람에 다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기업들 뭐 애플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쓰도록 네. 그 벤더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구글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트렌드로 갈 거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면은 이제 준비를 만반히 해야 될 것이고요.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분명 기업의 부담은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리백에 가입한 국내 기업들이 27개나 된다고 합니다. 뭐 삼성, SK뿐만 아니라 네이버, 기아, 현대차가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넷제로를 따르게 된다면은 국내 대기업도 뭐 부채 폭탄에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하던데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건가요? 일단 지금 기업들의 ESG 비용을 어떻게 부채로 인식할지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기업들도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전력 구매비나 탄소 배출권 거래 비용, 또 태양광 발전소 건립 비용, 뭐 성전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부채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천문학적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비용들까지 감안하면 한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내 대기업 중에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이 총 한 27개 정도 되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뭐 기아 등이 대표적인데요. 일단은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공장 근처에 직접 지어야 하는 가능성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만약에 탄소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탄소 배출권을 사서 이를 메꿔야 하는데
즉 재생에너지가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진 나라 대비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 생산비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회계기준위원회 입장은 그동안 탄소 중립이나 뭐 녹색 경영 같은 것들이 좀 이런 슬로건들이 그동안에 좀 기업 홍보용, 좀 보여주기식으로 좀 활용되어 왔으니까 이제 좀 실질적으로 재무 부담을 지고서 이를 책임을 지고 이행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중국이 좀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한 2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계 기준이 반영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를 수출할 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또 한국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국토 면적도 넓지도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 인프라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바람도 약하고 지리적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리백에 이런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납품 비중이 큰 기업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유럽의 경우에 탄소 배출을 고려한 기업의 제품만을 납품받겠다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또 신재생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환경도 좀 불리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거를 피해갈 수 없을 거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넷제로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우리 배터리 부장님이 나오신 만큼 2차 전지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또 차 전지에 대한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공교롭게 우리 부장님이 나오실 때마다 2차 전지가 이 출연에 화답하듯이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항상 에코프로 100만 원 얘기를 해주셨고 결국 100만 원에 바짝 다가선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 94만 원대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100만 원 정도를 좀 상단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기사라면 좀 돌파는 가능하지 않나 싶긴 한데. 제가 1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돌파할 이상이죠. 거냐고 물어보면은 뭐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네. 거고, 제가 이제 그 에코프로를 처음 방송에 얘기했던 게 4월 중순 이제 4월 16일부터였습니다. 그때가 네. 60만 원 때부터였고요. 올라갔다가 이제 50만 원 깨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비유를 드린 거는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가치 산정에 있어서 이제 에코프로 이제 비상장 자회사들, 특히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또 상장사인 에코프로 BM,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기타 자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 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을 전제로 해서 그 상장을 하게 되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지분 100%가 아니라 뭐 한 70% 정도로 가정을 하고 네. 또 여기 지주사 할인율 30에서 50%까지 해가지고 이런 밸류들을 과정을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의 변화라든가 또 환율이라든가 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양극재의 가격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말씀드린 가격에 딱 그 함몰돼서 보시지 마시고 그런 그 밸류에이션을 산정했던 과정을 중시해서 본인만의 걸 가져가셔서 이제 가정이 변하면 또 밸류에이션도 변하기 마련이니까 그 과정을 좀 중시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2차 전지 섹터 주가 흐름은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라든가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의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강했던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들어갔던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그만 같은 경우가 오늘 급등 나왔던 거는 쇼커버링 일부 진행된 게 아닌가. 딱히 뉴스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진행된 것 같고,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에 이제 4조 투자, 신규 M&A 2조 투자 그 얘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SK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2025년 수주 잔고 20조 채우고 2028년도에 하이엔드 동박 시장 점유율 30% 달성해서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뭐 거의 폭등이 나왔거든요. 네. 많이 그동안 빠지기도 했었지만은, 그래서 대장주가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좀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도 개별 재료를 가지고서 개별재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종목 2차전 흐름은 특별한 것보다도 어쨌든 공매도 쇼커버링과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간에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종목의 이제 재료를 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오늘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 매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이제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배터리 셀이라든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어서 같은 2차 전지라도 다 간 게 아니라 그 소재에서도 장비주들은 다 안 좋았고요. 네. 소재에서도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과 개별 재료가 있었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만 질주를 하는 게 아니라 쇼커버링이 들어왔던 종목들도 다 같이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를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 100만 원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100만 원 돌파 가능하다라고 하셨다면은 100만 원을 뚫는다면 상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이 기업 가치가 얼마가 돼야 적당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쇼커버링 나고 쇼스퀴즈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상단이 뚫리게 되면은
그 상단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네.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수급 이벤트가 이제 7월 달에 뭐 삼성 자산운용이라든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등의 그 2차 전지 소재 ETF가 네. 되고 출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8월 11일에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MSCI 이제 편입 그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퀀트 애널 자료에 따르면은 그 에코프로랑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다고 지금 그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그 MSCI 편입되는 종목 중에서 아마 11일 날 결정이 된다면은 8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되니까 자금이 미리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제가 이제 8월 31일까지는 에코프로라든가 이제 종목도 흐름을 계속 물량을 들고서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특히 MSCI 수급은 또 패시브 자금은 이게 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망이 지금부터 8월 말까지는 주가 흐름의 고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좀 지켜보자. 뭐 중간에 눌리고 빠지더라도 일단은 그 수급이 다 들어오는 거를 다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그 다시 밸류에이션 하거나 전망을 하거나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8월 말까지 그냥 좀 편하게 들고 갈 생각입니다. 네.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종목은 상단을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뭐 2차 전지 소재 ETF 출시와 함께 8월에 에코프로 MSCI 편입 이슈도 남아있기에 그때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 임플란트로 가보도록 하죠. 이 임플란트 지난달에 수출입 통계가 약간 주춤하면서 주가도 잠잠하던 임플란트주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나왔죠. 치과 기자재 시장이 성장할 거다. 그러면서 바텍이라는 종목이 무려 2자릿수 급등했습니다. 이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리포트의 말처럼 임플란트 종목들 올해 초에 보여줬던 것처럼 좀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임플란트 이쪽 치과 기자재 시장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두가 좀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치아 부분에서는 좀 임플란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런 기자재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연간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 현재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가 한 연간 한 6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좀 지금 한 10년 동안 연평균 한 6.5% 정도 성장하고 있었는데 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치아 탈락하는 인구가 한 40억 명이 육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한 2억 명이고 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환자는 한 2천만 명. 그리고 연간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한 3,300만 개 이상인데 일단 이 치아 탈락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또 임플란트가 완전히 좀 자리를 잡아가고 표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시장에 대한 잠재력 자체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이 연평균 이 시장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성장해 왔고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터키나 뭐 중동 등의 신흥국 시장에서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해 왔거든요. 근데 그 결과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에 육박하는데 어떤 기본적으로 중동 시장이 원래는 한국 임플란트 기업들의 텃밭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란이 약간 중동 내에서 임플란트 최대 수입 국가로 연간 시장 규모가 한 1억 달러 정도 추정됐었는데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시행하기 이전인 2018년까지만 해도 이란 전체 임플란트 수입의 한 60%가 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 미국이 좀 이란에 좀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 지금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 뭐 국내 기업들이 뭐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좀 완화되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하면서 반미 연대를 좀 경고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도리어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렸습니다. 디오의 경우에 5월 미국 내 10만여 개의 치과 거래선을 보유한 대형 유통사와의 공급 계약을 맺었고 세계 1위의 기업형 치과와의 제품 교육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소속된 치과가 한 1,500개 정도 되고 여기에 속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디오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임플란트인 디오나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서 이제 향후 미국 내 매출과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기업들이 매출 원가율이 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타로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4에서 27% 정도의 원가를 갖고 있고 진단 장비의 경우에는 좀 높은 한 50% 정도까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장비 쪽보다는 지속적으로 식립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식립을 해야 되고 또 임플란트 개수가 늘 수밖에 없는 형 구조 속에서 마진율도 괜찮은 임플란트 기업들 위주로 투자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텍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텍이 다른 레이나 덴티움 같은 종목들이랑 다르게 바닥권에서 옆으로 좀 횡보를 했었고 이제서야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바텍이 이제는 그 상승의 바톤을 물려받을 수 있을지 내일도 계속 우상향을 이어갈까요? 같이 좀 키 맞추기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